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내 북한 인권법도 무의미하게 방치되고 있다고 국제 인권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한국 집권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과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총격 사살한 사건에 대한 한국 당국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7일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지성호 의원이 마련한 북한 인권 화상회의에 참석해 한국 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2년 연속 UN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 빠진 것에 대한 지적으로 한국 정부가 과거의 입장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This is a problem, and it's unfortunate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acked away from its earlier position. The UN is an important forum for raising the human rights issues, and I think it's important that countries support that. 이정훈 전 한국 외교부 북한 인권 대사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 인권법을 무의미하게 방치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매 3년마다 정부가 새로운 인권 보고를 통해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명시돼 있고 통일부가 재단을 설립해 북한 인권 단체들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도 관련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대사 역시 3년째 공석으로 두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after my position was finished, I wasn't replaced by anyone for the past 3 years. So Bob and I, we worked very, very closely from both the United States and from South Korea, and we spearheaded the U.S.-South Korea efforts in the global community, and I think it really helped to push forth with the agenda.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됐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사회 변화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대북 정보 유입이라며 최근 한국 여당의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사도 북한 주민들에게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자신들이 처한 환경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한국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인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최근 북한군에 의해 총격 피살당한 한국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명백하고 노골적인 인권, 생명권 침해라고 규탄했습니다. 스칼라투 총장은 한국과 북한은 1953년 이후 정전 상태로 북한의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행위는 부적절함과 부도덕함을 넘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국회는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북전단과 물품 등의 살포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세계 최대 인권단체 가운데 하나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표현의 자유 침해뿐 아니라 대북 인도주의와 인권 활동을 범죄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5일 성명을 통해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이 제정되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와 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정부의 허가 없이 광고 선전물과 인쇄물, USB와 SD카드 등 보조 기억 매체를 비롯해 그 밖에 현금이나 재산상 이익이 되는 물건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면서 이런 애매모호한 용어는 북한으로 보내는 식료품과 의약품 등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많은 탈북자들과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북한 내 친지와 위험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과 북한 밖의 생활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와 자료, 수학이나 경제학 교재,
국내외 정세에 대한 정보, 뉴스, 역사 등 디지털 콘텐츠를 담은 USB나 SD카드를 보내고 있으며 농사에 필요한 씨앗과 식료품, 중고 의료와 의약품을 보내기도 한다면서 법안의 금지 대상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성명은 또 지난 6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발송을 공개 비난한 직후 한국 정부 당국의 단속이 시작됐고 이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을 위해 자국민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게 두는 것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기쁘게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비판하고 이 법안은 남북한 양측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면서 한국 국회는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자국민을 탄압함으로써 김정은의 호감을 사려는 잘못된 전략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효율적인 외교 정책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 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단독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 위반 행위 시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국방수권 법안 조율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법안엔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조치에 대한 의회 감독을 강화하는 조항이 3년 연속 포함되었습니다. 또 북한의 생화학 무기에 특정해 군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VOA가 확보한 3,652쪽 분량의 2021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입니다. 상원과 하원이 최종 합의한 7,405억 달러 규모 국방 예산 법안에는 한국과 독일 주둔 미군 규모에 관한 행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담겼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법안에 기술된 특정 요건들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입증한 날로부터 90일 동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측 관계자는 3일 비공개로 열린 전화회견에서 어떤 행정부에서든지 해외 주둔 미군의 규모는 임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인식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등 해외 주둔 미군 규모의 조정이 적절한지 의회의 감독을 명확히 하겠다는 겁니다. 법안은 특히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고 영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이런 감축에 관해 적절하게 논의했다는 3가지 사안을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를 우려해 2018년부터 매해 국방수권법에 행정부의 이런 결정에 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를 포함시켰습니다. Our committee believes that the U.S. presence there, in cooper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ir armed services, is what has stopped North Korea from starting a war. It is a sufficient deterrent to stop them from being more aggressive than they've been, and we want to maintain that relationship. 이번 국방수권 법안에는 또 하원이 추진한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조치가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미 회계감사원이 북한 생화학 무기 대응을 위한 미군의 준비태세 보고서를 통해 권고한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법안 발효 1년 이내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하고 특정 사유가 없는 한 법안 발효 1년 6개월 이내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 군사력을 대폭 확대하는 취지의 태평양 억지 구상도 마련했습니다. 한 해 22억 달러를 투입해 이 지역 미군 태세와 역량을 현대화하도록 하는 대규모 계획인데 영내 동맹 강화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And to the northeast, North Korea remains dangerously erratic, leaving the world with little sense of what tomorrow will bring. And our alliance provides some sense of stability amid that chaos, some sense of security amidst the unpredictability.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같은 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법적 보호막인 통신푸비법 230조를 폐지하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 서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8일부터 나흘간 한국을 방문해 미얀 동맹과 북한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6일 보도자료에서 비건 부장관이 방한 기간 중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 번영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미얀 동맹,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7일 보도자료에서 비건 부장관이 9일 최정권 제1차관과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각각 회담하고 오는 11일 강경화 장관과 만찬을 하며 양국 관계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조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뤄지는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현직으로서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공군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와 전략 폭격기를 일본과 태평양 괌 지역에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일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팟에 따르면 미국 공군 스텔스 전투기 F-22 2대가 6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F-22는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 전략 무기로 최고 속력은 마하 2.5, 작전 반경은 2200km에 달합니다. 한편 미국은 사우스다코타주 기지에 있던 전략 폭격기 B-1B 한 대도 괌 앤더슨 기지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지난 4일엔 B-1B 2대가 일본 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유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괌으로 이동했다고 에어크래프트 스팟은 전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전략무기의 장거리 비행 능력 과시와 북한, 중국을 향한 견제의 목적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하도록 독려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안드레아 미하일레스쿠 전 국무부 대북제재 담당 선임 고문은 지난 4일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대북제재 이행의 최종 목표는 북한에 비핵화라면서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영내 모든 국가들이 대북제재 이행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박원권 한동대 교수는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상향식 실무 협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북 협상 진전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3월 미얀 연합군사훈련에 북한 정권이 격한 반응을 보일 경우 미북 관계와 남북 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해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실패를 언급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큰 거래, 즉 빅딜이 아닌 작은 거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